영향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윤석열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는 당선자란 말이에요. 이것도 탄핵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왜냐하면 당선인이 되는 순간 국회에서 취임식하는 이유도 당신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인데 이게 선거 있는 곳마다 가가지고 후보들이랑 같이 동행을 해. 선거운동이에요.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뭐였습니까? 그 열린민주당에 대한 그 발언 하나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그런 비유는 우리가 다 겪어봤는데 지금 뭡니까? 후보들 손 다 잡고 어제도 뭐 강원도 저기 김진태 후보하고 뭐 저기 옆에 가서 뭐 현 정책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노골적인 선거 운동입니다. 우리 쪽에서 만일에 이랬으면 이미 선관위든 검찰이든 뭐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관위가 작년에 뭐 그 문의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을 다니면서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랑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공개적으로 뭔가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예전에 그런 중의의무 위반 관련해서 문의에 답변한 내용이 있다. 이 정도가 이제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선관위가 접했다고 하면 빨리 신속하게 선거 얼마 남지 않았고 대통령 취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선관위에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확실히 내려놔야 된다라는 질문을 우리 당의 조승래 그때 당시에 그 수석 대변인께서 질의를 해뒀던 거예요. 그 지난해, 답변을 그때 받아둔 거예요. 네, 그때는 맞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지 윤석열 그렇죠. 후보가 당선될지 모르던 시절에 선관위에서 똑바른 입장을 내놓은 거였잖아요. 그럼 지금 저렇게 전국 팔도 유람하는 모습 보면 선관위에서 이때 내놓은 답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죠. 지금 뭐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대통령 당선자 관련해서도 이게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입법 미비가 있다면 향후에 개정해서 공무원에 준하게 해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좀 분명한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뭐 그냥 내로남불의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아예 그 당선인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고 또 자기 사람 챙기려고 뭐 저기 포항인가요?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자기 사람만 딱 데리고 다니고 같은 국민의 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배척되는 사람 아예 그냥 무시했다라는 말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진짜로 이런 것은 그 선관위가 제대로 눈치 보지 말고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이럴 때 언론이 정말 바로 서야 되거든요. 윤석열 당선자의 어떤 선거 개입 문제, 김건희 관련해서 국민대에서의 어떤 뭐 행정심판 제기한 문제, 뭐 그 개안구, 뭐 외교부 장관 공간 간 문제 이런 것들 중요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가지고 좀 다뤄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고 이런 게 정말로 이게 선진국에서 정말로 이게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언론사가 무슨 언제 언론사에서 지금 보면은 계속 저 옷이 얼마짜리니 뭐 저것이 패션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이 만약에 이재명 당선자였다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이재명 당선자였다면 요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실 진짜 탄핵감이라고 오늘도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선되는 순간 그 사람은 국민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거리, 법이 좀 미비해가지고 당선자가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만큼이 얼마나 책임을 지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요. 대통령의 임기 중에서 가장 권력이 쓸 때가 당선자 때예요, 원래. 완전히. 취임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데 그 사람이 이 지역, 지 지역 돌아다니면서 우리 당 후보 찍어주세요. 사실상 그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거는 법의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중립 지키겠소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저기 당선되고 보니까 사람 같네?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겠지만 나는 국민의힘 일종의 총재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국민의힘 총재.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졌다고 지금 막 사기 주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도 안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방선거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이런 저는 지방선거부터 바로 국민이 탄핵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 비근한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미있는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 있죠. 서초 강남. 정확히 말하면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구청장 유일하게 서초구만 못 가져왔어요. 강남까지도 민주당이 이겼다고. 송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총선 때 태영호가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강남이. 근데 일단 서초는 조은희가 그만두고 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윤희숙 뭐 등등 과정을 거치면서 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성수란 사람을 끌어와. 전성수. 잘 들으세요. 전성수라는 사람을 공천을 하려고 해. 근데 그 전성수는 서초에 한 번도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전성수는 윤핵관들이 미는 사람이야. 여기는 공천 자체가 당선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수년 동안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천에 있던 사람을 끌어와서 전성수를 공천하려고 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있어? 반발하겠지. 그러면 경선 한 해 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윤핵관들 얘들 분명히 나라 다 망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전성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서초구청장 후보가 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강남. 강남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이제 지금은 강남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만 저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강남구청장 노리는 예비 후보자가 12명이 12명. 근데 윤핵관들이 강남구청장으로 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아유, 이은재. 말도 안 이은재. 돼. 사퇴하세요. 이게 이분 참나. 손가락을 직접 깨물면 피가 안 나요. 저기 혈서를 쓸 만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건 있을 때 소위 말하면 왜 그저 빨간 약 아까진기를 직접 발랐다는 게 영상 보면 나옵니다. 아, 부끄러워. 이런 사람을 지금 강남구청장을 윤핵관들이 공천하려고 12명을 다 싹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은재 공천하면 좋겠다. 아니 진짜 먹끼리 뭉친다고 어떻게 근데 이은재 언제 또 윤핵관이었어요? 아, 이건 또 처음. 윤핵관이 미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 민다는 게 결국 윤핵관 라인이라는 얘기인데 깜짝 놀랐네. 오로지 자기 처세만 야. 밝은 사람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이거는 내가 과한 봤어. 행동 보이고. 일단 윤석열의 그 사람들, 윤핵관이나 윤석열은 항상 이런 식인 거야. 아가페 내각이잖아요. 그런 사람.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패밀리. 이은재가 또 얼마나 비볐게요? 윤석열 빨면서. 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은재를 공천해야 된다고. 야, 이건 또 의외네요. 우리 사퇴요정 한번 봅시다.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기태 손혜원한테. 닥치세요. 아이고 이런 것들이 무슨 솔직히 국회의원이나 뭐나 하면은 이런 것들이 공천되고 그러니까요. 국민 무시하는 거죠. 저분 아니, 뭐- 컴퓨터 하드웨어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MS. 왜 MS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단독으로 주문하냐고. 아니 거기가 파는 회사인데 거기. 아이고. 근데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터였잖아요. 송파, 강남, 서초, 자기들 라인이었고 여기를 한번 본인들 생각에는 빼앗겼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다음에 무조건 우리 거라 생각하고 있으면서 진짜 4년 뭐 몇 년 동안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윤핵관이 떡하니 나오게 되면 그 4년 몇 년 동안 그 기울인 공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 다만 뭐 대충 이렇게 윤핵관을 내보내도 저희한테는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핵관들이 전횡을 일삼는 것들을 지금 전횡을 일삼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뭐 몇 년씩 몇 명이서 이렇게 공들인 자리, 뭔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 싹 다 쳐내고 핵과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똥볼 차고 있을 때 당내에서 어떤 기강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대선에서 졌지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뭔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이윤재가 열심히 비벼가지고 대통령이 인수인에 쌓아가지고 윤석열하고 사진 찍고 나는 내가 강남구청장 할 거야. 그 사퇴하세요가 윤석열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퇴하세요 이런 건데. 그러게요. 아무튼 진짜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모질이 집단 같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건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강남 서초는 워낙에 이제 공천 받으면 되는 곳이라서 저렇게 치열한 건데 각 지역에 가면 이게 이제 국정농단의 전조 같은 거거든요. 윤석열 팔아가지고 소위 나도 윤핵관이다 해가지고 그 이름 팔아먹고 다니는 자들이 많지만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어요. 없어집니다. 그걸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역마다 가면 난 윤석열이라고 완장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권력을 부려요. 민심 금방 이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가장 모질이가 대통령 하나 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 없다 보니까 국방부 너 나가. 외교부 장관 공관 너 나가.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벌써 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듣고 나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었지만 그전 정부들 보면 진짜 청와대 팔아서 누구 대통령 팔아가지고 막 부정부패 해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더 해먹기 쉬운 게 아예 대놓고 윤핵관들 챙긴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윤핵관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느낌은 한 2년 이상 되는 것 같고 너무 그리고 피곤해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있으면 전직 대통령이 될 텐데 그 임기 말에 대통령 당선자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이 더 지지율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 안타깝다고 하면 또 요거 예. 먹을 수 있는데 참 국가를 위해서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예. 그렇습니다. 댓글창에 유흥근님 방송이 너무 진영 논리로만 하네. 방송하는 여러분이 국민을 무시하는 방송을 하네 하셨는데 재밌는 분 나타나셨네요. 아니 그런 분은 YTN 보세요. 왜 사연을 들어오십니까? 여기는 진영 방송이라고 내가 늘상 이야기하는데 아니 진영 방송이 진영 방송 한다는데 그걸 국민을 무시하는 방송. 아 저분은 저기 푸나니 얼굴 보고 방송하는 줄 알고 그런 들어오셨다가 거였어요? 얼굴만 보다가 유흥근님 윤석열이 잘하는 걸 말해봐요. 사고 치는 거. 그리고요 유흥근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극우 유튜버들이 어떻게 했게요? 유흥근님 참 어처구니 없어서 진영 방송 그냥 맞고요. 웃기지도 않는다. 진영 방송이라니까 진영 방송한테 YTN을 말해. 아 재밌네요.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